전기차의 성장통인 것 같아요. 지금 일종의. 그래서 굉장히 과도기적인 모습을 겪는 거지만 전기차 성장세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 올해 23년이 GM이 엄청나게 많이 생산 캐파도 확산하고 LG 엔솔이랑 계약도 맺고 뭐 포스코 퓨처엠이랑 계약도 맺어서 올해 막 GM에 해라고 했다면 내년에 스텔란티스예요. 왜냐면 스텔란티스는 오히려 내년에 신차를 10개 이상 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전 월 대비 20% 성장했어요. 앞으로 친환경으로 가는 건 너무나 명확한 그림이잖아요. 네, 수요 둔화 우려가 그쵸 굉장히 한 거의 여름 8월 달부터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벌써 지금 4개월 넘게 수요 둔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올해는 한 대략 한 1,350만 대에서 1,400만 대 나올 거로 보고 있고 성장률로 치면 당연히 30%가 넘습니다. 30한 7, 8% 거의 40% 가까이 성장이 나오고요. 내년 많이 줄 거라고 하죠. 그래서 연간 전망치가 조정되고 있긴 한데 그것 또한 뭐 EV 볼륨이라든지 우리나라의 SN 리서치라든지 BNEF라고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 이쪽마다 다 추정치가 다른데요. 대략 24년 전기차 출하량 정말 성장률이 둔화됐다고 해도 그래도 30% 정도 성장 예상합니다. 그래서 대략 1,800만 대에서 많이 보는 데는 한 1,900만 대 정도까지 예상하고요. 그러면 배터리는 어느 정도냐? 배터리는 이거보다 더 성장률이 좀 더 크죠. 근데 추정치 대비 뭐 엄청나게 빠졌다고 하는데 가장 그 보수적으로 추정치 잡은 데서 빠진 거가 기준으로 보면 연초에 한 거보다 한 5% 정도 빠지는 수준입니다. 그럼 그게 얼마냐? 1061기가와트십니다. 그래서 요 수치 대략 전기차 출하량은 한 1850만 대, 배터리의 출하량은 한 1061기가와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전기차 보조금이 차를 사는 즉시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차 구매 시 바로 지급되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할부 원금이랑 이자를 낮추는 효과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보조금 바로 받으면 10% 가격 인상하는 효과랑 똑같은 거예요. 자동차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보조금 받자마자 자동차 구매하는 수요가 작년에 대기 수요 내년에 어차피 1월 달에 보조금 받을 건데 그러니까 전기차가 싫어서 아니면 전기차가 메리트가 없어서 안 산 게 아니고 당장 1월 1일부터 미국에서 나오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이연된 수요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히 상반기에 효과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럽은 지금 중국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주시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이태리도 결국 1대1로 그 프로젝트에 포함된 유럽 국가 중에 하나인데 탈퇴했죠. 얼마나 중국이 정말 얍실하게 독일한테 독일 자동차 기술만 쏙 빼먹고 독일에서는 기술 이전은 다 해주고 자동차 판매는 유럽에서는 중국차 20% 넘게 가격 덤핑하는 수준으로 엄청나게 싸게 팔아가지고 그 알맹이 쏙 다 빼먹고 실제 독일 차는 중국에서 안 팔린 거죠. 독일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그 중국이라고 하면 지금 치를 떠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 영국, 프랑스, 이태리가 가만히 있을까요? 주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EU 집행위원장이 9월 말에 중국 관련돼서 이거 거의 반덤핑 수준의 가격 다운 이거 다 자동차 전수조사해라. 중국산 자동차. 그래서 중국 자동차에 관세를 매겨야 된다. 관세는 최소 15%에서 20% 밝혔는데 그거 일시적으로 그냥 얘기하고 넘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유럽에서 중국 그 과잉 보조금 조사 결과가 지속되면 당연히 유럽에서 자국 자동차들을 보호하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유럽의 대표적인 폭스바겐, BMW, 아우디, 그다음에 뭐 볼보, 그다음에 스텔란티스 그룹이 유럽 완성차의 점유율이 올라가고 중국 자동차의 점유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당연히 국내 기업은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요. 유럽에서 여전히 67%에서 대략 70% 가까이 국내 배터리 업체가 그 유럽 완성차들의 그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대부분의 국가들이 연기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원래 스타트 포인트가 28년 정도부터인데 그게 2030년으로 2년 딜레이 된 겁니다. 2030년부터 2035년까지 내연기관 전부 판매 금지라고 명확하게 밝혔어요. 그래서 2035년까지는
완성차 업체들이 휘발유차 생산할 경우에는 엄청나게 벌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전기차의 성장통인 것 같아요, 지금 일종의. 그래서 굉장히 과도기적인 모습을 겪는 거지만 전기차 성장세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 그래서 전기차 성장하는데 앞으로 내년하고 내후년이 고비가 될 것 같아요. 성장통이 고비가 될 것 같은, 특히 내년이 좀 고비라 봐서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일부 업체들이, 완성차 업체들이 생산을 연기한 부분이 있고요. 북미에서는 배터리 3사에 2026년 말 기준으로 600기가와트입니다. 600기가와트시가 연기되거나 취소되거나 철회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2026년까지 배터리 셀 3사의 600기가와트시라는 생산 캐파에 대한 생산 거점, 최대 거점이라는 건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그건 여전히 굳건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뭐 일부 하이브리드 차종이 약간 반짝하니까 뭐 하이브리드 차종으로 바뀌는 거 아니냐,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거는 과도기적인 모습이라 보고 있고요. 그걸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하이브리드 차라고 하면 글로벌 탑급이 도요타랑 혼다인데, 도요타, 혼다는 약간의 타이밍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도요타가 우리 전기차에 72조 투자하겠다고 스타트를 끊었고, 도요타의 아주 강력한 경쟁자가 혼다기 때문에 혼다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도요타를 맹추격하기 위해서 전기차 쪽에 다시 생산 캐파라든지 투자금이라든지 그걸 늘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주목받는 거 가지고 뭔가 대세가 바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 전기차 두 가지인데요. 이제 보조금의 영향이 있고, 그 다음에 전기차의 매력적인 모델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노르웨이가 지금 2023년 지금 12월 기준으로 거의 95%인데, 보조금을 노르웨이도 축소시켰을 때 한 1년 정도에서 1년 반 정도 성장통을 겪고, 그 보조금 축소된 게 없어지지 않았는데도 2018년부터 한 1년, 2017년, 18년 그때 잠깐 부진하고 4년 동안 계속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축소 관련된 부분은 일시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보조금 축소된 부분을 사실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면서 벌크업을 한 부분이 있고, 유럽의 상당 부분의 배터리 업체라든지 유럽의 완성차 업체들이 정부 측면에서 중국을 제외하더라도 유럽이 북미 못지않게 친환경에 진심인 나라이기 때문에 아마 자국의 배터리 관련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조금은 줄였지만 보조금을 어떤 다른 형태로 보존해주는 방안이 나올 수도 있고, 최근에는 영국이 22%, 돌아오는 24년부터는 22%는 무조건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를 생산해라. 그리고 그거를 25년, 26년 계속 단계적으로 올리라고 분명히 정부에서 밝힌 측면이 있거든요. 그 얘기는 전기차 산업에 대한 일종의 강제성을 띈다고 보고 있고요. 영국이 스타트를 끊으면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이쪽은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좀 간과한 부분은 소비자의 선택을 강제하는 문제가 상당히 쉽진 않을 거다. 그 부분 인정하고, 그 부분이 아주 전기차의 수요를 둔화시키는 큰 원인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크해 봐야 될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전기세가 비싼 부분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고, 유럽이나 북미는 우리나라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월등하게 비싼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북미에서 전기차를 소비자한테 개인적으로 강제할 경우에 소비자는 전기차를 운영하는 게 오히려 손해를 보는 거죠. 왜냐하면 전기세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관련돼서 반박하는 논리는 친환경이 되면 전기세 많이 싸지지 않냐. 그래서 그 부분이 일부 맞긴 한데, 생각보다 전기차 시장 커지는 것만큼 풍력과 태양광이 그렇게 급격하게 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안으로 보는 게, 풍력과 태양광이 커지지 않더라도 지금 친환경이란 탈탄소 틀에 다행히 원전을 포함시켰거든요. 근데 영국이나 프랑스나 미국 굉장히 원전 최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원전을 살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태양광이나 풍력이 모자란 부분 원전에서 상당 부분 전력을 벌크업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영국이나 프랑스가 원전 강국인데 원전을 통해서 전력을 벌크업한다? 그럼 전기세를 상당 부분 다운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보조금을 줄인다. 어찌됐건 간에 아까 노르웨이 사례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을 줄여서 성장률이 둔화되는 거는 과도기적인 현상일 수밖에 없다. 결국은 완성차 업체들의 자생력으로 커져야 되는데 최근에 아주 재미난 건 북미를 기준으로 배터리 가격에 왜 우리 친환경 에너지하고 옛날 석탄 화력 에너지하고 어느 게 더 생산 원가 비용이 싼지 그리디 페리티 구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로 석탄 화력이 더 매력적이다. 뭐 친환경 산업이 매력적이다. 그걸 많이 비교를 했는데 이제 친환경차 전기차 대 휘발유차를 비교를 한 거죠. 그게 미국 기준으로 48,000불이 석유화학차, 그러니까 기존의 내연기관차가 대략 48,000불,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가 가격이 엄청 다운돼서 5만 불이 된 거예요. 그러면 15%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근데 그게 5만 불의 미국 전기차 평균 가격에 배터리에 들어가는 게 뭐 예를 들어 1불당 135kW시다 하면 그게 당장 내년에 전기차의 가장 40% 비중을 차지하는 배터리 가격 자체가 내년에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135에서 예를 들어 내년에 115에서 뭐 120까지만 떨어져도 이 5만 불짜리가 48,000불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똑같은 가격, 보조금을 떠나서 전기차 자체의 가격 경쟁력으로 휘발유차랑 붙어볼 만한 거죠. 그런데 전기차가 휘발유차랑 가격이 똑같아지는데 휘발유차는 너무나 매력적인 차들이 많잖아요. 근데 전기차는 그 옛날에 7년 된, 8년 된 테슬라 모델 3, 모델 Y가 아직도 잘 팔리잖아요. 근데 아주 매력적인 신차 전기차가 쏟아져 나온다? 그게 1년 늦어졌지만 예를 들어 올해 23년이 GM이 엄청나게 많이 생산 캐파도 확산하고 LG 엔솔이랑 계약도 맺고 뭐 포스코 퓨처엠이랑 계약도 맺어서 올해 막 GM에 해라고 했다면 내년에 스텔란티스예요. 왜냐면 스텔란티스는 오히려 내년에 신차를 10개 이상 하겠다고 했거든요. 모든 완성차 업체들이 다 캐파를 줄이고 연기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건 전혀 아니고요. 차종마다 다 틀린다. 심지어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도 오히려 2026년까지 2만 대 생산 캐파 유지하겠다고 했고 내년에 조지아 공장 포함해서 북미에서 캐파를 줄이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틈새를 노리는 완성차 업체가 생각보다 많을 거고 그러면 전기차 가격이 48,000불 때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전기차 자체의 가격적인 메리트가 엄청 생기는 거죠. 왜냐면 예를 들어 그 GM에서 이제 연기되긴 했지만 에코눅스라는 회 그거는 4천만 원대 미만의 차, 3천만 원 중후반대 차인데 한 번 충전하면 480km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기차 관련돼서 더 이제 유럽이나 북미 쪽 수요를 조사해봐야겠지만 성장은 계속된다. 근데 성장통을 겪고 있는 거고 성장률이 다소 둔화됐지만 그 성장률이 둔화된 거는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고 그거는 정부에서 강제하는 측면 그리고 매력적인 전기차가 나오면 소비자의 선택을 더 강제하는 그 효과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자체의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기면 일단은 뭐 국내는 상당히 현대기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지만 유럽이나 북미는 전 세계의 완성차 업체들이 각 축장이잖아요. 그래서 매력적인 전기차 신차가 계속 쏟아지는데 배터리 가격 떨어지면서 전기차의 원가를 떨어뜨린다? 지금 완성차 업체는 어떻게 보면 배터리 더 싸게 내년 기다렸다 사면 사실 완성차 업체는 크게 손해볼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엄청 엄살 부려요. 예를 들어 SK온이 납품하는 그 포드의 픽업 트럭이 있거든요. F150 라이트닝. 심지어 얘네는 뭐 생산 중단을 일부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11월 달 데이터 보니까 전년 대비 말고요. 전월 대비가 굉장히 성장하기에 매월 성장하는 건 더 힘들잖아요. 연간 성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전월 대비 20% 성장했어요. 월로 기준으로 역대 최대 팔았거든요. 월에 20% 성장했고 4,400대 팔았어요. 포드의 픽업 트럭 F150 라이트닝. 제일 수요도나 우려를 예상했던 포드의 픽업 트럭조차 그 정도 팔았기 때문에 저는 전기차 가격이 배터리 원가가 절감돼서 전기차 가격이 싸지면 굉장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기는 거. 또 그것도 있어요. 테슬라가 하도 가격 갖고 장난질을 쳐놔가지고
우리 왜 자동차 팔면 자동차가 감가상각되기 때문에 당연히 자동차 팔 때 중고차 가격 생각하지 않나요? 근데 테슬라가 가격으로 장난질 쳐놨기 때문에 이 테슬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중고차를 팔 때 오히려 작년에 손해였던 거예요. 왜냐면 시가로 가격을 내려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자동차 전기차 수요가 조금 회복된다는 신호가 보여서 테슬라를 포함해서 일부 전기차 업체들의 가격이 정상화되면 나중에 전기차 중고차 시세 가격도 저는 정상화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전기차의 중고차 시세 가격도 단기간에 큰 폭의 하락이 나왔거든요. 테슬라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보조금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꺾인다. 이거는 너무나 조금 확대 해석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유럽과 북미의 소비자의 수요를 강제할 만한 강력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보조금이 컸었는데 보조금을 뛰어넘을 만한 전기차 자체의 경쟁력으로 전기차 자체로 생산 원가를 절감하고 전기차 자체의 코스트를 떨어뜨리고 전기차 자체가 매력적인 신차들이 쏟아져 나오고 전기차가 신차도 많아지고 전기차의 가격도 싸지고 전기차와 휘발유차의 가격이 동일해지며 거기다가 제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 전기차의 유지비가 너무 비싸서 소비자가 전기차를 선택하지 않는 측면을 예를 들어 원전이라든지 다른 친환경으로 코스트를 다운시킬 수 있다면 앞으로 친환경으로 가는 건 너무나 명확한 그림이잖아요. 그리고 소비자가 나 전기차 안 탈 거야 한다 쳐요. 그러면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먼 미래긴 하지만 2028년부터 전기차를 생산은 아예 안 하면 그 큰 땅덩어리의 북미나 유럽에서 우리나라처럼 대중교통 타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소비자의 선택을 강제하는 문제가 시기는 늦춰질지언정 소비자의 선택을 필수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